윤석열로 한번 가볼까요? 새벽 시간에 언제 나오나 사실 팟캐스트 하나는 올리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올리려고 4시간 넘도록 에이씨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냥 올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자마자 야 30분 만에 윤석열을 징계해버릴까 이건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추미애 장관이 뭐 누구누구를 임명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징계는 하지 못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증인신문을 냈지 않습니까? 증인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갖고 요렇게 저렇게 해서 짜 맞춰보는 시간 얼마큼 징계를 할 것인지 이런 거 맞춰보는 시간인데 일단 법무부가 발표한 발표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봐요. 1번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2번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 기록 열람 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징계 청구 이전의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번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 청구 사유 중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2.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3.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4.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고 이 4개 네. 이 4개는 징계 사유가 돼. 자, 그다음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2.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 결정하였으며 네, 여기는 이제 이게 징계 사유가 있긴 한데 묻진 않을게. 애매해. 이런 거 애매해. 다음 1.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하였음. 여러한 혐의가 있으나 요 2건은 증거가 부족해. 징계하기도 좀 그래. 그래서 무혐의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정직 2월 2달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출근도 못한다 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한데 사실 아쉬운 건 사실이죠. 우리들 입장에선 해임을 생각해 왔으니까 어제는 계속해서 언론들이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을 주장해 왔으나 사실은 정직이 얼마가 됐건 간에 중징계인 건 맞거든요. 검찰총장직 총 2년 중에 2개월을 못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이 아쉬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해임을 하지? 왜 정직이냐?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분노스럽더라고요. 야, 2개월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또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분노스러운 어떤 파렴치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정직 2개월이 꼴랑 정직 2개월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 자체가 엄청난 징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라는 그 거대한 지위와 윤석열이 그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정말 그 무법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막 조사버려도 막 마음이 부족할 정도로 분노스럽지만 냉정하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그런 법률의 근거에서 쳐다보면 정직이라는 그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불만스러워요. 예. 해임시키지 뭘 이렇게까지 살려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 정직 2개월을 내린 나름대로의 나는 여기에 정치적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수.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징계를 하는 상황이 오면 에이 씨발 짜증나는데 이거 해임이지. 물론 윤석열한테 지금 제기된 이 혐의들이 사실은 해임 사유 뭐 그 조항에 있다면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요거를 정치적 수를 통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2개월을 하면 3개월을 하면 6개월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수로 저는 징계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과학적 그러니까 자연 과학적 무슨 분석이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징계 절차랄까 법률적인 상태가 미비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해석하기 나름인 게 너무 광범위함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AI가 어떤 판단을 내리듯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준다. 이건 또 수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나중에 수사로 갈 부분들이 꽤 있지만 예. 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수사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징계에 2개월 정직이 합당하다고 내린 결론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치적 해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식으로 막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 대세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 해임을 하든 뭐 파면을 하든 뭐 정직 처분을 내리든 그 지금 현재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그 행태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됐다는 건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뭐 바로 대응을 했죠. 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내 권리를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그 권리라는 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자기 방어인 것뿐이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를 항변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게 주의를 줬던 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하고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게 그 당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에서 핵심은 절차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중개위원회에서도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을 이틀이나 소비하면서까지 이 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건데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인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심판해달라고 이 법원에 간들 그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이 정한중, 안진, 이용구, 신성식 이 4사람이 이제 징계 수위를 그 결정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4명 중에 과반이면은 2대2가 되면 안 되니까 3명이 찬성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견책 할 사람 없어. 다음에 감봉 할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해임도 과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직을 얘기하는데 정직 6개월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 3개월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 그럼 2개월 3명 이상이 찬성을 한 거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정직 요런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참. 근데 정직 2개월은 생각지도 못한 거라 정직 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다 생각을 했었지만 뭐 그건 우리 내피셜인 것이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직 2개월이 합당하다고 봤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은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약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끌지? 근데 혹시나 내 머릿속이 너무 정치적인 건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장만을 갖고 그리고 사실 흐름상으로 보면 해임이 맞았고요. 예. 윤석열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이따가 뭐 이문정 검사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대한민국의 유일한 거의 특혜를 누린 사람이라고 봐요. 징계위원회 관련해 갖고는. 어쨌든 간에 이게 발화성 이게 불이 제대로 붙으면은 뭐랄까
굉장히 뭐 나라를 태워버릴 것 같은 어떤 이슈정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징계를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뭐 사기 죽을 필요 있어요? 윤석열 2개월 동안 한번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굉장히 어쩐 윤석열한테는 너무 답답해 뒤질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또 제대로 사람 대접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매일 5시에 새날을 봐주시면 보면서 1번을 눌러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해임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당일에. 그러면서 이런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양쪽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조중동도 해임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인가 드릉드릉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직을 주면서 양쪽 모두한테 어떤 실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해임이라고 생각했고 저쪽에서도 해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양쪽 모두한테 라는 모멘트를 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애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이 윤 총장이 계속해서 이 앞에 어떤 우리 조미연 판사가 내린 결과처럼 분명히 행정소송을 할 거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와중에서 오히려 해임을 때렸을 때 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해석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저쪽에서는 물론 정반대로 그 부담이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징계위원은 가급적이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어떤 판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숙고를 한 부분인데 아까 말한 징계위원들이 과반, 그러니까 4명 중에서 과반을 넘기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하는 예. 3명 정도 숫자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정치적 수로만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불타는 분노를 가지고 그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임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보면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 8개 사안 중에 4개는 징계 사유로 인정을 하고 2개는 불문을 하고 나머지 2개는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그 불문에 붙인 것과 무혐의는 수사를 해야지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사안들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일방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은 이건 형사적 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리 크게 양형이 나올 만한 사안들은 아닌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잘못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아는 것들이고 네. 불문과 무혐의에 붙여진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만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처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직은 지금 이 순간에 내려지는 거지 나중에 이게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또 다른 추가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윤석열 쪽에 반응이 나왔는데요. 역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재 총장을 내쫓으려 한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딱 사퇴할 타이밍이죠. 네. 그게 어떤 징계였든 간에 자기 자신의 이 유책 사유로 인해서 징계위원회가 벌어졌고 이 혼란에 빠졌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을 이제 직접 면담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징계위원회의 결과물을 갖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제 정직 2개월에 처해질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 윤석열이 저번에 그 국정감사 때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믿을 만한 그 라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에 사인을 해. 결재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자기가 최소한 자기 방어막으로서 문 대통령을 팔았던 짓거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임 결과를 사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자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껴서 지금까지 싸웠지만
내 임명권자로부터 불신임 받는다는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소송으로 가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서방의 입장은 해임이 됐든 정직이 됐든 감봉이 됐든 이 입장문은 변하지 않고 냈을 거예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해임이었을 때 이 입장문을 쫙 내면서 마치 영웅이 되는 것처럼 지지자들이여 집결하십시오. 제가 해임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컸는데 오히려 정직 2개월 했을 때 에게 이렇게 되면서 윤서방이 이런 입장을 냈을 때 정직 2개월 뭐 잘 싸워봐. 약간 지지자들을 극렬하게 집결시키는 걸 좀 다운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이 있죠. 이제 이게 이 진영과 진영의 기세 싸움이라고 약간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해임할 줄 알았는데 이 정직 2개월 나오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야 정직 2개월이 뭐냐? 그럴 거면서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 놨어 하는 약간 비아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무조건 해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정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해임을 시켜서 어차피 똑같이 벌어질 논란을 해임을 시킴으로써 뭐랄까 조금 더 한 방에 가는 전략이었다면 좋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계위원들은 그런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 입장과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징계위원들 쫄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해임하면은 그냥 우리 보는 사람들은 깔끔하고 좋겠지만 그게 과연 어떤 민주적 절차에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언론을 우리가 다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논조를 보면은 해임이든 정직이든 감봉이든 이거는 때리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정직 2개월에서 약간 이렇게 삐끗하게 되는 그렇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도 기임이 좀 셌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더 셌죠. 더 셌죠. 더 셌기도 했겠지만 저쪽에서는 얼마든지 태세 전환이 가능하니까 네. 정직 2개월짜리 갖고 이 난리 쳤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이 또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징계를 내린 사람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이 내려도 그것을 바라보는 진영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봤을 때 정직 2개월은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사실 아니지만 이왕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직 2개월 동안 윤석열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봤을 땐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크게 보면 윤석열 하나 해임시킨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그 순간 완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검찰개혁의 마지막 한 그 고비가 윤석열 해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말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거 법률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그 결과물로서 이미 법은 통과된 거고 그 중간에서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는 돼지 한 마리를 어떻게 숨죽일 건가. 굳이 죽여서 피를 보면서까지 죽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 영웅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쫓아내, 그러니까 지발로 걸어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칼을 들어가지고 피를 보면서까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영웅처럼 이렇게 대접받는 그 그림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씨는 지금 사퇴할 타이밍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더 구질구질하게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도 소송하겠다고 맞선다면 아우 질척대는 거 진짜 짱 싫어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새만 구겨지고 네. 거기에 허심 쓰다가 검찰총장 임기 끝나고 났을 때 윤석열이한테도 그렇거든요. 단기간 내에 뭔가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에 남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떠나는 모습도 훨씬 더 좋을 텐데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윤석열이 이렇게 검찰총장직에 연연하는 이유를 굳이 분석을 하자면 검찰총장 패티시 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정직 9번 정도 당하고 나면은 나가야 되는갑다 하고 또 물러날 줄 압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자고요. 이런 결과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안 하실 겁니까?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하시자고. 결과는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잘했다 추미애. 자, 다음에 윤석열이